기업은행 자기소개서 작성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목은 일반적인 은행 자기소개서 항목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소개서의 비중이 상대적으로는 높지 않기 때문에 면접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전략적으로 작성하는 것은 좋지만 너무 많은 시간을 빼앗겨가지고 자소서 때문에 고민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즌에 맞춰가지고 봤을 때 약간의 로스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 주의를 좀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대충 작성하라는 얘기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 좋습니다. 자, 1번 항목, 그리고 이제 2번, 3번, 4번 항목이 있는데, 1번 항목은 보내주신 분이 계셔가지고, 이따가 자소서 첨삭을 같이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은 지원 동기에 해당되는 부분이죠. 직업을 선택할 때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게 뭐냐? 직업관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왜 하필 IBK냐라는 부분을 포부와 함께 풀어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로얄티에 대한 부분을 강조할 수 있어야 되는 항목이고, 이 로얄티가 뭐냐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로얄티는 내가 지원하는 기업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고 해당 기업을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 노력하고자 하는 의지, 구체적인 계획, 그런 부분들을 갖고 있다라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타 항목에 이 직무수행 능력을 강조할 수 있는 별도의 항목이 없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1번 항목에서 이 지원 동기와 포부와 연결해서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의 직무수행 능력, 이 직무 전문성을 강조하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업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기준이 뭐냐? 뭐 돈입니다. 워라밸입니다. 이렇게 아주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그러한 솔직함을 보여줄 수 있는 대범한 취준생은 거의 없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좋은 선택은 당연히 아니겠죠. 물질적인 부분보다는 가치적인 측면을 잡는 게 안전한 방법입니다. 특히나 강점 발휘가 가능한 기업, 혹은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비전 일치되는 기업, 아니면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직, 도전, 혁신, 고객 중심 사고, 이러한 가치관을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업, 이러한 기업에서 일을 하겠다라는 자신의 이 직업 선택 기준을 이야기해 주시는 게 안전한 방법이겠죠. 예를 들어 가지고 제가 회사를 선택하는 기준은 타인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가, 특히 저의 강점을 발휘해서 타인의 선택과 인생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일이라면 더욱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와 같이 본인이 어떠한 직업선택 기준을 가지고 있는지를 강조하시면 되겠죠. 글자 수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적절하게 활용하기 위해서 이러한 직업선택 기준을 가지게 된 계기, 과거의 경험이 있다면 간략하게 작성하셔도 좋고요. 생략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럼 결국에는 본인이 이야기했던 이러한 기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도전이 중요하고 그러한 도전적인 회사에서 일을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그럼 IBK가 어떤 측면에서 본인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도전의 사료와 부합되는지 그 부분을 증명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회사와 관련해 가지고 우리 지원자가 어떠한 과정을 통해 가지고 회사를 이해할 수 있었는지, 발로 뛰는 노력일 수도 있고 질적 측면의 노력일 수도 있는데요. 이 부분은 뒷부분에 자기소개서를 작성하신 분이 계셔가지고 그 부분에서 다시 한번 풀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입행 후 역할, 결국은 이제 말 그대로 포부에 대한 부분도 얘기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거 하겠다가 아니라 기업은행의 중장기 목표를 고려해서 지원 직무에서도 특히 어떠한 역할을, 어떠한 아이디어 등으로 어떤 직무 목표를 달성하고 싶다. 이 아이디어가 좀 어려울 거예요. 이거 생략하셔도 되는데 좀 더 준비가 되어 있는 분들, 좀 더 높은 수준의 자소서를 작성하고 싶은 분들은 이런 부분들도 구체화하시는 게 좋겠죠. 특히 이제 포부에 해당될 때는 항상 지식적인 부분을 공부하겠다기보다는 이를 통한 성장, 입행 후에 어떤 어려움이 있겠지만 이제 그러한 부분들을 어떠한 자세, 방법으로 이겨낼 것이다. 이런 부분들도 자연스럽게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2시까지 보내달라고 해서 지원자 한 분께서 보내주셨더라고요. 의외로 자소서 첨삭을 많이 안 보내주시던데 여러분들이 기회가 된다면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자소서 공개 첨삭은 제가 진행하는 라이브 1시간 전에
여러분들에게 단톡방이라든지 유튜브 등을 통해 가지고 진행합니다라고 공지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참고해서 저한테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저의 직업과는 책임감 가지고 강점 발휘해서 조직에 기여하고 성취감 없는 것이다. 소제목을 좀 길게 쓰긴 하셨는데 두 갈씩과 함께 이와 같이 이제 본인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러한 직업선택 기준과 아래 내용이 일치되느냐, 그 일관성을 봐야 됩니다. 일단은 이 지원자 같은 경우에는 영업 역량을 좀 발휘해서 관련해가지고 성과를 이뤄내고 싶어 지원을 했다. 뭐 충분히 위와 연관되는 부분이죠. 이전 직무를 수행하면서 이전 직무가 무엇인지는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원하는 분야와 다른 직무라고 하더라도 크게 문제되진 않아요. 포용적 금융의 중요성을 깨달았고,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전직을 생각했다.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은 이런 부분들인데 지금 기업은행이 이러한 부분 잘 실현하고 있다와 같이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러한 어떤 직업 선택의 기준을 가지게 된 계기를 이야기해주고 있는데요. 뭐 글자 수에 대한 부분도 좀 안정적으로 담아내고 있기 때문에 좋습니다. 다만 가치금융의 비전으로 실현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가급적이면 일반적인 팩트, 뭐 홈페이지라든지 언론 뉴스에 나와 있는 내용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쓰는 거 가능은 한데, 우리 지원자가 생각했을 때 진짜 기업은행이 국제은행으로서 이 가치금융이라는 부분을 어떠한 부분에서 잘 실천하면서 관련된 비전을 실현하고 있구나, 그러한 부분들을 조금 더 본인만의 생각으로 풀어내면 더 좋은데 이게 굉장히 어려운 개념이어서 필수는 아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마무리하는 건 일단은 뭐 전혀 문제가 없다. 하지만 면접에서는 조금 더 어떤 측면에서 IBK 금융은행의 어떤 노력, 어떤 서비스, 어떤 사례가 정말로 가치금융의 비전을 잘 실현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지, 그러한 부분들은 조금 더 연결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포부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로열티를 덕지덕지 붙여냈어요. 신년사, 사업보고서, 영업점 인터뷰, 양적 측면의 로열티거든요.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을 유추할 수 있었다라는 건 이미 나와 있는 내용이 아니라 흩어져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본인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질적 측면의 로열티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나름대로는 누가 보더라도 IBK 기업은행에 대해서는 잘 이해하고 있구나,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잘 느껴져 가지고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쟁우위를 고려했을 때 이런 부분들도 강화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때 행원의 영업 역량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앞부분에서 우리 지원자가 강조한 거는 강점을 발휘할 수 있다. 결국은 본인이 이 영업 역량을 갖고 있다라고 하지만 관련해 가지고 우리 지원자가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즉 이 강점인 영업 역량을 구체적으로 1번 항목에 제시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어떠한 경험에서 어떠한 성과를 낼 정도의 저의 강점인 영업 역량, 이런 식으로 일단 1번 항목에서 나름대로 이 부분은 증명해 주시는 게 좋아요. 이 지원자 같은 경우에는 영업 역량과 부족한 점인 은행 직무 역량 준비 사항은 2번 항목의 기술 예정이다라고 하셨는데, 그래도 이 부분에서 간략하게 요약을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본인이 강조하는 이 논리에 대한 증명, 그 부분은 마무리를 해주시는 거 좀 더 제안을 드립니다. 물론 그 부분을 2번 항목이 좀 더 구체화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저는 좀 더 성과에 대한 부분 요약하셔가지고 본인 논리를 탄탄하게 가져가라, 그 말씀 드려봅니다. 고객이 겪는 어려움 파악해가지고 적절한 금융상품 제안으로 신뢰 기반 고객과의 장기적 관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라고 하셨는데, 회사 분석의 수준에 대비해서 우리 지원자가 이 질문에서 요구하는 어떠한 역할을 할 거냐, 이 부분에 대한 구체성은 좀 떨어지긴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자소서 쓰면은 사실은 뭐 자소서에서 탈락시키기 어려워요. 좋은 자소서이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제가 뭐 난도질 한다라고 하면은 여기저기 또 수정할 부분이 좀 있지만, 평균 이상,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로열티적인 측면에서는 충분히 준비됐다라는 부분이 느껴지기 때문에 전 이렇게 마무리하는 것도 괜찮다. 하지만 앞에서 제가 얘기했던 부분들은 감안하셔가지고 좀 더 정교하게 작성하시는 거 추천을 좀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1번 항목 봤고요. 2번 항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표현할 수 있는 경험이나 사례를 기술하고
본인만의 차별화된 강점과 보완해야 할 단점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저는 이 질문이 약간 어색하다라고 느껴지거든요. 하지만 뭐 저보다 더 뛰어나신 분들께서 만드신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죠. 일단은 요거는 키워드를 선택하실 수가 있어요. 고정형 질문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 키워드 선택형 질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직업기초 능력이라든지 강점, 아니면 직무수행 능력, 아니면 인성적인 키워드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항목에서 지금 인성을 강조할 수 있는 항목이 없기 때문에 이럴 때는 충분히 인성 키워드도 강조가 가능해요. 잘 표현할 수 있는 경험과 사례가 뭐냐? 본인의 강점, 보완점이 상당 부분 많이 발휘되었던 소재를 가지고 오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 제가 좀 어색하다고 하는 게 그냥 본인만의 차별화된 강점과 보완해야 할 단점이 뭐냐? 이렇게 물어봐도 될 질문이긴 한데 본인을 잘 표현할 수 있는 경험이나 사례를 기술하고 그 안에서 또 이걸 강조하라고 하니까 약간 좀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좀 어색하게 느껴졌던 거거든요. 여러분들은 아마 강점과 관련된 부분 하나, 단점과 관련된 부분에 하나 해가지고 각각 분리해서 소재를 쓰시려고 하실 텐데 질문의 뉘앙스로 봤을 때는 정말로 한 가지 소재 내에서 여러분들의 강점과 이 보완점이 둘 다 극명하게 드러났던, 그렇기 때문에 본인을 좀 대표할 수 있는 사례다, 이런 식으로 연결해 주시는 게 좀 더 좋다라는 거죠. 여기서 이야기하는 강점을 강조하실 때는 여러분들의 어떤 노하우 그리고 성과 중심으로 부각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소통이 강점이다. 특히 경청을 할 때 자신 있는 분야에서 틀릴 수 있다는 걸 인정하면서 상대방의 배경을 고려하였고 그 결과 오해 없이 편견 없이 객관적으로 상대방의 의사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었다. 이러한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조율하고자 하는 어떠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고 결국 어떠한 성과로 연결시킬 수 있었다. 그래서 나의 강점은 경청이다 라는 측면으로, 그럼 제 노하우는 경청할 때 자신 있는 것도 틀릴 수 있다라는 개방적 마인드, 이런 부분이 있다라는 거를 이제 부각하는 거죠. 그럼 이제 보완점, 이 보완점은 앞에서 제가 인성적인 부분 이야기해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성격의 단점을 쓰실 수도 있는데 저는 가능하다라고 생각해요. 원래 정확한 의미는 사실은 성격보다는 역량적인 부분을 쓰는 게 맞다라고 보여지나 지금 선택형 질문의 특징, 타 항목을 염두에 두었을 때는 인성적 키워드, 뭐 예를 든다면 여러분들이 성격이 좀 급하다, 아니면은 뭐 긴장을 한다. 근데 행원인데 성격이 급하거나 좀 긴장을 하게 되면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단점이나 약점은 모두 다 지원 분야의 치명적인 부분이긴 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급적이면은 직무에 좀 여러분들이 신경 쓰이는, 면접에서 압박을 받을 수 있는 단점이나 약점은 선택 안 하시는 게 좋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서 그럼 성격적인 부분 이야기하기보다도 역량적인 부분, 남들도 가지고 있지 않은 역량적인 부분을 이야기하게 된다면 누구나 신입에게 부족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큰 챌린지 없이 넘어갈 수 있지 않느냐? 예, 충분히 전략적인 선택입니다.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감안하셔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뭐 예를 든다면 본인이 다양한 산업에 대해서 모두 전문성을 가지고 있지 못한 부족함이 있다,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모든 산업에 대한 전문성을 갖고 있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이야기하면서 우리 지원자가 뭐 평상시에 어떠한 신문, 아니면 어떠한 잡지, 아니면 어떠한 뭐 교육에 참여해가지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산업의 어떤 특징들을 이해하면서 역량을 보완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접근도 가능한데, 사실 좀 이것도 어색한 부분이 있는 게, 어떻게 보면은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내가 과거의 어떤 경험에서 산업에 대한 특징이 부족해가지고 나의 어떤 성향이 좀 드러났던 그런 경험이 있나? 라고 하면 또 찾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일장일단이 있기 때문에 이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셔가지고 선택하시는 거 괜찮다. 단, 보완점을 이야기할 때는 남 탓하지 말아라. 확실하게 본인이 어떤 부분이 부족하고 그러한 부분들을 과거에 이미 보완하려고 노력을 했다. 아직 보완 다 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도 보완하고 있는 중이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받아들이고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이해하고 해결하려고 하는 모습 강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아까 이 자소서를 제출하신 분께서는
영업 역량은 직무 수행 능력이거든요. 이건 직업기술 능력이 아닙니다. 전문성에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 은행을 좀 준비했던 기간이 짧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부족하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쓰려고 한다. 가능해요. 이것도 키워드 상으로는 가능한데 제가 약간 좀 걱정되는 부분은 너무 지나치게 전문성적인 부분으로만 모든 항목을 도배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제 늘 얘기하는 게 은행 바보가 되지 말아라, 금융 바보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결국은 여러분들이 입행하게 되면은 뭐 굉장히 좀 빡센 트레이닝을 통해 가지고 다양한 전문성을 쌓게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일정 수준 이상의 이 뭐랄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학업 성취도, 교육을 통해 가지고 성장할 수 있는 기본기, 그런 부분이 된다라고 하면 큰 문제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가끔씩은 너무 지나치게 전문성적인 측면으로만 접근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계속해 가지고 지식적인 부분으로만 좀 어필하려고 하시는데, 그런 부분들은 경계하셔야 돼요. 이런 다양한 키워드가 좀 가능하다라는 거 여러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 3번 항목, 요거는 뭐 단골 질문이죠. 예, 대인관계 능력, 팀워크나 우호적 관계 형성인데, 팀워크는 여러분들 늘 제가 강조하는 거죠. 자발적 기여, 긍정적 마인드, 적극적 희생. 적극적 희생이라는 게 타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주거나, 타인과 연관성 있는 나의 업무라고 한다면 내 업무 상황에 대한 진척도를 중간중간에 공유해 줌으로써 팀원들이 자기 역할을 준비할 수 있도록, 혹은 팀원들이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자기 역할을 수행해서 결국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한다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팀워크를 발휘했던 그러한 부분들을 쓰실 수도 있고요.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이 원활한 관계 형성, 이게 이제 우호적 관계 형성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여러분들이 향후에 나와 어떠한 영향이 있는 업무를 수행하는 그러한 분들이 어떤 분들이 있는지를 미리 파악하고 평상시에 그런 분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줘야 나중에 그런 분들과 팀워크를 발휘할 때 더 빠르게 팀워크를 발휘할 수 있는 거고, 나중에 내가 뭐 어려움에 처할 때 도움을 또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관련 있는 대상이 누군지를 특정하고, 그리고 그러한 부분에 맞춰가지고 평상시에 이러한 노력들을 꾸준히 하고 있다는 점, 일관성에 대한 부분들, 헌신에 대한 부분들,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관계 형성을 하는 모습 강조하시면 좋습니다. 물론 이제 약속을 잘 지킨다라든지, 뭐 언행일치한다라든지, 뭐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타인과의 어떤 관계 형성을 유지해가고 있다라든지 다 가능해요. 그래서 소재적인 측면에서는 팀 활동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이 원활한 관계 형성을 바탕으로 타인과의 어떤 관계, 그런 소재도 가능하기 때문에 좀 더 폭넓게 소재 선택이 가능합니다. 직무와 관련된 소재를 꼭 선택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직무 관련 선택, 이 소재 역시 가능하다라는 점 참고하시고요. 이거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느냐, 입행하게 되면은 동료나 고객과의 관계에서 어떠한 어려움 혹은 어떠한 역할을 수행할 때 이러한 부분들이 활용될 수 있다라는 측면으로 여러분들이 강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본인이 향후 근무하고 싶은 희망 분야에서 기업은행의 강점, 약점, 발전 방향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안해 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사실은 로열티와 관련된 부분인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겠다라는 게 메인이 아닙니다. 이 항목은 1번 항목과 다르게 1번 항목은 내가 지원한 분야에서 내가 스스로 어떠한 역할을 더 하겠다라는 느낌인 거고, 4번 항목은 IBK가 전사 측면에서, 회사 차원에서 어떠한 방향으로 노력을 해줘야 되느냐라는 측면으로 구분을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희망 분야의 기업은행의 강약점, 이건 이제 여러분들의 지원 분야에 따라서 다 다를 수 있겠죠. 산업의 경쟁 우위 요소, 은행 산업의 경쟁 우위 요소, 이 부분을 좀 공부하신 분들이라면 좀 수월하게 기준점을 좀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창한 거 얘기하지 않으셔도 좋아요. 여러분들이 고객으로서, 그리고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변에 있는 고객들에게 확인을 해본 결과 어떤 부분에서 작은 불편함이 있다, 이런 측면도 저는 충분히 여러분들이 얘기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막 거창한 거를 얘기해야 되는 게 아니라 평가자가 딱 봤을 때 이런 부분들은 작지만 우리가 좀 개선해야 되겠다, 그런 측면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좀 성의 있게 파악해가지고 강조하는 그런 근거가 있다고 한다면 충분히 설득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 좀 참고해 주시고요. 발전 방향은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전사 차원의
이 개선 방법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IBK가 발전해야 됩니다. 발전 방향이라는 거는 전략이라는 측면과는 조금 의미가 좀 다를 수는 있는데 크게 그런 부분들을 구분하진 않으셔도 좋고요. 지금 IBK가 목표하고 있는 그런 중점 추진 과제, 전략 과제, 사업 목표 그런 부분들과 좀 연결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원한 분야에서 좀 노력을 하겠다 그런 정도 간략하게 이야기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발전 방향에 대한 거를 이야기할 때는 결국 이런 부분이에요. 여러분들의 꿈과 이 기업의 꿈이 다르다. 그럼 같이 갈 수 없는 거거든요. 어느 정도는 지원하는 IBK 방향성과 일치된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 드러내시는 게 당연히 좋겠죠. 그리고 발전 방향도 중요하지만 어떠한 근거를 고려했을 때 이러한 발전 방향이 있는 것인지 이 부분을 또 여러분들이 제시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기업은행의 목표, 지금 어떠한 현황, 그리고 지금 고객의 어떤 니즈, 사회적인 어떤 트렌드 이런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 더욱더 IBK는 이러한 발전 방향으로 나아가줘야 된다. 물론 당연히 강약점을 감안하셔야 되겠죠. 강점은 더 강점화해야 되는 거고 약점은 보완해야 되는데 주의할 점이 있어요, 여러분들. 자, 주의. 무조건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더 이상하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필수적으로 자, 이게 무슨 뜻이냐? 무조건 고객에게 다 퍼줘야 된다. 이런 느낌은 안 됩니다. 지속적인 고객 서비스, 그리고 서비스의 표준화를 위해서는 주주, 기업, 임직원, 그 다음에 고객, 모두가 좋은 방향을 찾아내셔야지 무조건 고객만을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다 보면은 그게 지속성이 부족한, 말 그대로 엄청난 자원을 투자해야 된다라든지 아니면 단기간에 해서 끝내버리는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주의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좀 어려운 과제죠. 현직자들도 이거 해결하지 못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준 질문인데 여러분들이 드라마틱하게 답변을 내놓는다라는 게 어려운 건 맞지만 큰 방향을 얘기하는 거니까 그런 측면에서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거듭 강조하지만 너무 지나치게 다 퍼주는 식의 그러한 부분들은 고객을 위해서라도 조금은 좀 주의를 좀 해줘야 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말 그대로 한 가지 위주로 쓰시는 게 좋아요. 꼭 여러 가지 경험을 쓰실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요것도 마찬가지고요. 꼭 여러 가지 경험을 쓰실 필요가 없어요. 한 개 소재를 썼다고 해서 감점, 두 개 소재를 썼다고 해서 가산점 꼭 그런 건 아닙니다. 반대인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상황에 맞춰가지고 지원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업은행 자기소개서 작성법 빠르게 살펴봤고요. 여러분들도 이미 나름대로 본인만의 배경과 이유를 바탕으로 좋은 논리를 잡고 작성을 잘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와 다른 관점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중요하다 생각하는 그러한 방법으로 나아가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힘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